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호 선생님과 함께 인문반 대단원 공간단원에서 어떤 거를 다루게 되는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의 의미를 담다라는 이제 대단원 주제가 있어요. 처음에는 학생들이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게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공간에 대해서 사실은 인문학이라는 게 사람이 만든 모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 공간에는 존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간과 장소에 대한 개념부터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에는 어떤 의미를 담을 수 있을까? 즉 공간은 스페이스로서 빈 공간을 얘기를 한다면 장소는 플레이스로서 채운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를 설명을 해주면서 일상에서 경험해온 공간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돌아보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공간이랑 이제 장소에 대해서 네. 의미를 구분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수업 때 학생들이 네. 이거는 공간인 것 같고 네. 이거는 장소인 것 같다 네. 라고 했던 뭐 예시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첫 시간에 들어오면은 여기는 수업 공간일까 수업 장소일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네. 그러면 수업 공간도 맞는 것 같고 수업 장소도 맞는 것 같고 네네네. 그럼 운동장은 그러면 운동하는 공간일까 운동하는 장소일까? 내일 약속은 어느 공간으로 할까 어느 장소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뉘앙스에 따라서 내가 공간과 장소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구나. 그래서 약속이 일어나는 곳은 빈 공간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만나니까 약속 장소란을 보통 말을 하고요. 우주를 생각해보면 우주는 우리가 거기서 막 활동을 하는 장소가 아니죠. 네네. 그래서 우주 공간이라는 말을 이제 쓰게 됩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드는 예시가 되는 거죠. 잘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공간과 인간의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공간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은 거꾸로 공간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은 아파트에서 많이 살게 되니까 아파트에서 살고 있을 때 똑같은 공간인데 개성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 우겨 넣어져서 살고 있는가를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같이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애정어린 장소와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사용자에게 적합한 공간이란 과연 무엇인가 실제로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하기도 하고요.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혹은 다니고 싶은 학교에 대해서도 이 학교에는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개성 있는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생각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생각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학교를 같이 설계해보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직접 설계를 한다고 하셨는데 제일 인기 있는 뭐랄까 설계 혹은 인기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는 건 뭘까요? 공간에 무조건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필수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본인도 물론 편하고 장애인도 이동이 편하게 더 편의를 제공해 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학교에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에스컬레이터가 있다고 하고 우리 세대에서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의 학생들의 상식으로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곳 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1인실, 1인 탈의실, 그리고 화장실도 남성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아예 개별적인 공간으로 설계를 하는 경우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에 대한 상상력을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공간을 상상하고 제한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주어진 공간에서 수동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관점이랑 태도도 한번 바꿔서 같이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 공간에 대한 인문학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 규범에 대한 얘기도 빼놓지 않고 하게 되는데요. 제도와 규범이 공간을 이제 특정을 해서 그 규정에 따르면 어떻게 그 공간에서 약속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얘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공유를 하고 있는가, 점유를 하고 있는가, 소유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요. 특히 학생들은 지금은 이제 원가족과 같이 살지만 추후에 이제 자취를 할 수도 있고 하숙을 할 수도 있고 홈메이트나 룸메이트를 구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우스메이트를 구해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예시를 들려주기도 한다거나 그리고 그 공간에 대한 태도와 관점을 비교를 해서 같이 그 공간을 같이 살아갈 수 있을 때 만들 수 있는 약속 같은 것도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는 공간에 대해서 내 생각을 정리를 해보고요. 공간의 구성에 이를 사용하는 개인의 정체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요거를 정리하면
글을 쓰면서 공간 수업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글쓰기를 한다고 하셨는데 네. 글쓰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뭐 단계라든지 네. 뭐 가이드라인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인문학 수업을 처음 듣는 학생들은 이 공간이 그럼 왜 좋아?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요. 그렇죠. 왜 안 좋아? 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짜증나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쵸. 우리가 생각하는 틀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개인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단체에서 생각을 했을 때 사회적 규범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이 드는지 문화예술적으로는 어떤지 과학적으로는 어떤지 이 틀을 하나하나 제공을 하면서 그 틀에 맞게 생각을 하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업을 같이 들었을 때 당연히 학생들끼리 서로 경청을 하면서 의견이 점점 쌓이게 되잖아요. 네네. 그 쌓이게 된 결과물을 글로 1600자에서 2000자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게끔 우리가 구성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수업들의 그 주제들이 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네.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어떤 창을 열어주는 맞아요. 듯한 개념인 것 같고 네. 그거를 이제 종합해서 나는 이 공간과 장소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네. 생각해를 이렇게 폭넓게 얘기할 수 네. 있도록 좀 도와주는 수업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상에서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잠깐 멈춰서 생각하고 의견을 듣고 소화해서 말하는 연습을 인문반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반씩 수업을 하고 있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이나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따뜻하고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